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절대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이재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가치세 과세 대상, 말 그대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하는 대상을 말하는데요. 세법에서는 크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화라고 하면 상품, 제품 등 모양이 보이는 물건과 상표권, 특허권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수입의 경우 사업자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사업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일이 있어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세은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대표님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일이 생기셨나 보네요.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항은 부가가치세 통칙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기일 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급, 연체이자,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변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퇴근 후 집에서 간단한 앱을 취미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곧 완성이 되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 대표님처럼 앱을 팔거나 동영상, 음성 파일 등을 만들어 파는 경우 세법은 전자적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하고 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판매하시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더 깊게 설명드리면 대표님이 파시는 어플이 국내에서 판매된다면 10%의 부가세를 부담하셔야 하지만 해외에서 판매된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발자가 내국인일 경우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지만 만약 개발자가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개발한 어플을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를 통해서 판매한다면 그 부분은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어플이나 영상 파일 같은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니 이 부분에 대한 세금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유용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반드시 발행을 해야 하나요? 네,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대표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동차 구입 당시 부가세를 환급 못 받았는데 왜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대표님들이 많이 타시는 5인승에서 8인승 승용차는 구입할 때 유지시 드는 비용 모두 부가가치세 때 비용 처리를 못 받으시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판매할 때도 부가세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자기의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의 승용차는 매입 당시 매입세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저희 법대로 신고를 해야겠죠. 차량을 매각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라면 공급받는 자 번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매입 당시와 매각 당시의 처리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정부 지원금이나 지자체 지원금들이 다양해서 저희 업체들도 다양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세무사님도 많이 느끼시죠? 네, 요즘 창업 초반 지원금부터 업종별 지원금까지 지원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업무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네. 국고보조금, 정부 출연금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인데요. 재화 및 용역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원금이라면 이는 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신고하는 금액은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가 됩니다.
직접 관련이 있는 지원금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화와 용역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는 지원금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가 국가 사업에 선정되어 재화, 용역, 공급 없이 지급받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부가치세 과세 대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나은 세무사였습니다. 이재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